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8년 제3회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21번 다음과 같은 유형 나와 있는데 사서, 은행원, 행정관료, 정확성, 꼼꼼함 답은 쉽게 전탐의 사진관에서 관습적 유형으로 나오죠. 22번 역할 갈등 나와 있는데 역할 갈등의 유형은 개인 간 역할 갈등, 개인 내 역할 갈등, 송신자 간 역할 갈등, 송신자 내 역할 갈등 이렇게 나눠진다. 직업 1번에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회사에서 야근하라고 그래, 와이프는 결혼기념일이라고 외식하자고 해. 이거 개인 간 역할 갈등이다. 두 사람 이상이 가미가 되면 간을 쓰면 돼요. 개인 간 역할 갈등. 2번에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 요구, 개인의 가치관이 다르다. 사채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개인 내 역할 갈등이다. 이렇게. 세 번째, 개인에게 요구하는 두 사람 이상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한다. 요거 두 사람 이상이 들어갔으니까 송신자 간 갈등이다. 송신자 간 갈등이다. 사장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부하 직원들은 이런 걸 해달라고 하고 이런 거요. 송신자 내 갈등만 남았는데 송신자 내 갈등은 업무 지시자가 서로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요청할 때 발생한다. 업무 지시자가 서로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요청할 때 발생한다. 어느 날은 상사가 직원들 좀 다그쳐서 실적 좀 올리라고 해. 그 다음 날은 직원들 너무 다그치지 마. 또라이지. 그래서 한마디로 송신자 내 갈등은 또라이다. 상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4번에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했으니까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라 이런 거를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했으니까 역할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죠? 쉬워요. 그래서 답이 4번 나오고요. 23번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 이소부와 여우와 심포도 여우가 높이 달려있는 포도 어차피 먹지 못하니까 저 분명 맛이 거야 나 안 먹어 이런 것을 합리화라고 한다. 지금 나와 있는 투사어가 합리화 주제하는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의 방어 기제로 사용되는 방어 기제들이에요. 이 정신분석적 상담의 방어 기제는 2차 주관식에서 많이 나와서 다음에 문제 나오면 자세히 한번 더 해보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해보면 투사라는 거는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마치 남의 것인 양 생각해서 남 탓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생각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다. 억압은 죄의식이나 수치스러운 생각 등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거야. 죄의식이나 수치스러운 생각 등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게 억압이고, 합리화는 했었죠.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는 것. 주지화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추론이나 분석이나 같은 이런 것과 같은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고나 분석, 추론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주관식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24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스트레스는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다 맞을 거고, 스트레스 여부는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의존한다 맞을 거고, A형에 비해 B형 사람들, A형은 완벽하고 목표 지향적이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에 비해서 B형은 느긋해요. 그래서 덜 받는다. 내적 통제자는 어떤 문제의 그 책임을 내부적 요인에 찾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이런 문제의 원인을 내부로 귀인시키는 사람이고, 외적 통제자는 남 탓하는 거야. 그래서 내적 통제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외적 통제자가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나오겠죠? 25번. 직무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직무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법. 1번의 관찰법, 2번의 면접법, 설문지법, 중요사건 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무 분석 기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죠. 직무 분석 방법,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이렇게 있는데 이 최초 분석법은 자료가 부족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최초 분석법에는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설문지법,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 면관체, 설록중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나와 있네요. 관찰법은 이렇게 맞는 내용이고 면접법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을 일일이 면접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설문지법 양적인 정보를 얻는데 적합하고 짧은 시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겠죠. 4번의 중요사건 기법은 중요사건법 결정적 사건 기법은 일상적인 수행이 아니에요. 중요 사건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사건 기법이겠죠. 중요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이 중요 사건 기법, 결정적 사건 기법의 단점 세 가지가 출제되어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 사건 기법의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중요 사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수행에 관련된 일상적인 수행과 관련된 일상적 수행과 관련된 정보, 즉 지식, 기술, 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일상적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과거의 결정적 사건들을,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결정적 사건들을 왜곡하여 기술할 수 있다. 과거의 결정적 또는 중요한 사건들을 왜곡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세 번째는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이 단점 세 가지가 주관식에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중요해요. 잘 알아두시고요. 26번. 직업 적성 검사에서 사무직업 적성을 측정해 검사. 직업 적성 검사가 자주 나오는데 일단 이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적성을 우리는 이렇게 외웠었죠.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무지각, 공간 적성, 형태 지각, 운동 반응, 손의 재치, 손가락 재치. 그래서 지연수사, 공영운선손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오늘은 직업 적성 검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해버리려고 해요. 일단 직업 적성 검사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필검사. 두 번째가 수행검사. 이게 측정 방식에 따라 나눈 거야. 수행검사. 직업 적성 검사는 측정 방식에 따라서 지필, 시험지로 보느냐 아니면 실제 동작 같은 수행 검사로 보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필 검사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적성들이 무엇이냐? 그게 지연수사 공용문까지야.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무지각, 공간적성, 형태지각, 운동반응, 여기까지가 지필검사고 수행검사는 손손이에요. 손의 재치, 손가락 재치. 이게 이런 검사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적성이고, 이런 지능, 예를 들어서 이 지능이라는 적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위 검사로 어떤 것을 보느냐라는 거야. 어떤 시험을 보느냐. 이 지능 적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는 검사가 입체 공간 검사야. 입체 공간 검사, 그 다음에 어휘 검사, 그 다음에 산수 추리 검사예요. 산수 추리 검사, 이렇게 입체 공간 검사, 어휘 검사, 산수 추리 검사.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렇게 외우는 방법, 이 중국어 할 때 중국어 발음을 좀 비슷하게 쓰면 돼요. 이버 산스 하면 되죠. 이버 산스, 입체 공간 검사, 어휘 검사, 산수 추리 검사. 그러면 언어 능력은 어떤 검사를 보느냐? 이건 쉬워요. 어휘 검사를 봐요.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객관식이니까 눈에 보고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수리 능력은 뭘 보냐? 수리 능력은 산수 추리 검사, 숫자 들어가니까 되죠? 그 다음에 개수 검사, 숫자 들어가니까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지각은 어떤 검사를 보냐? 명칭 비교 검사를 해요. 명칭 비교 검사를 통해서 본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적성은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평면도 판단 검사거든요. 평면도 판단 검사. 그러니까 평면도니까 공간적성을 도출해내겠죠. 형태지각은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기구 대조 검사, 기구를 대조해 보는 거야. 형태를 보려고 하니까 기구 대조 검사와 형태 대조 검사. 그러니까 기구 형태 대조 검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형태 지각을 도출한다. 외울 필요 없죠, 이거. 그 다음에 운동 반응은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운동 반응은 타점 속도 검사, 그 다음에 표식 검사, 그 다음에 종선 기입 검사, 이렇게 해서 타표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별 표시해 놓은 것만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눈으로만 쭉 보시면 그냥 이해 가실 거야. 지능 검사는 이거 지능 검사 중국어 이버산스, 입체 공간 검사, 어휘 산수 추리 검사, 언어 능력 검사, 어휘 수리 능력, 산수 개수, 사무지각 명칭 비교 검사, 공간 적성은 평면도 판단 검사, 형태지각 기구대조 형태지각 형태대조, 기구 형태대조 한꺼번에 묶어서 외워도 되죠. 운동 반응은 타표종, 타점 속도 검사, 표식 검사, 종선 기입 검사,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행 검사로 손의 재치는 손목을 돌린다 생각하면 돼요. 환치 검사와 회전 검사 외울 필요 없죠. 손목 돌린다, 손의 재치를 알아보는 손목 돌리는 거. 손가락 재치는 조립 같은 거죠. 조립이니 분해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직업적성검사 GATB의 측정 방식 지필이냐 수행이냐, 지필의 적성은 뭐가 나오냐, 지원수사 공용운 나오고, 수행 검사의 적성은 뭐가 나오냐, 손의 재치 손가락 재치 나오고, 지능이라는 적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하위 검사를 보냐, 이버 산스, 언어 능력 어휘, 수리 능력 산수 개수, 사무지각 명칭 비교, 공간 적성 평면도 판단 검사, 형태 지각은 기구 대조 형태 대조 기구 대조 검사, 형태 검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운동 반응은 타표종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성 검사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 오늘 한꺼번에 다 정리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직학 적성 명칭 비교 검사 나오죠. 이 아주 지저분하고 단순한 거지만 꾸준하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두시고요. 다음에는 설명할 길이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로만은 할 것 같아요. 27번. 경력 개발을 위해서. 이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경력 개발하면 우리 딱 먼저 떠올라야죠. 자기정종종, 자기평가 도구, 개인 상담, 정보 제공, 종업원 평가, 종업원 능력 개발, 자기정종종 이거 많이 나왔다. 자기평가 도구에는 뭐가 있어요? 경력 워크숍, 경력 연습 책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상담은 개인 상담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은 뭐가 있다? 정보 제공에는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 기간 있죠? 종업원 평가는 평가 기간, 심리 검사, 조기 발탁제. 그 다음에 종업원 능력 개발에는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내 공모제 이건 정보 제공이죠. 조기 발탁제 이거는 종업원 평가죠. 종업원 평가. 후견인제 이거는 지금 능력 개발이죠. 직무순환제 이것도 능력 개발이죠. 그러면 다양한 여기 능력 개발 중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 직무순환제 답은 이렇게 쉽게 나오죠. 아무튼 자기정종종 계속적으로 나온다 매회.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워두세요. 28번. 지능을 맥락적, 경험적, 성분적 지능 이론으로 구성된 거 가정한 지능 모형은 뭐냐면 스턴버그의 3원 지능 모형이에요. 나머지 1번, 3번은 별 의미가 없고 카텔과 홈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카텔과 혼 이렇게 뒤에 두 개가 틀렸네요. 유동성은 이건 선천적이라고 했었죠. 선천적, 결정성은 후천적이다. 교육이나 문화,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하는 거 이건 했었었고 스턴버그의 3원 지능 모형은 무엇이냐면 맥락적, 경험적, 성분적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맥락적 지능 이론은 지적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세요. 지적 행동 판단 기준이요. 지적 행동 판단 기준. 지적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판단의 맥락과 과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지적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판단의 맥락과 과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그래서 맥락적 지능 이론이야. 경험적 지능 이론은 무엇이냐? 지적 능력을 이미 다룬 경험이 있는 자극을 처리하는 기능과 새로운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적 능력을 다른 경험이 있는 자극을 처리하는 기능과 새로운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성분적 지능 이론은 지능의 개인 간 차이를 사람마다 지능이 다르잖아요. 그 지능의 개인 간 차이를 메타 성분, 수행 성분, 획득 성분, 파지 성분, 전이 성분 간의 불균형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지능의 개인 간 차이를 메타 성분, 수행 성분, 획득 성분, 파지 성분, 전이 성분 간의 불균형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매수 확파전이라는 거죠. 매수 획파전이라는 거. 매수 획파전. 메타 성분, 수행 성분, 획득 성분, 파지 성분, 전이 성분. 그래서 1차 문제는 2차로 언제든지 변형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요것도 2차 문제 나오면 아주 어려우면서도 내기는 좋은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봤어요. 일단 답은 4번이고요. 29번. 최대 수행 검사 중 적성 검사와 성취 검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장 적합한 거. 상당히 많이 어려워들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 위주로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숲을 못 보고 그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만 헤매다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이론을 제가 가급적이면 책을 안 봐도, 교재를 안 봐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그거 했었죠. 심리검사 분류, 심리검사 분류 유형이라고 해서 교재를 안 봐도요,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면 확 알 수 있어요. 심리검사 분류 유형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시 방식에 따라서 실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속도 역량이냐, 개인 집단 검사냐, 지필이냐, 수행이냐 이렇게 나눠봤었고,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규준 검사, 규준 참조 검사냐, 준거 참조 검사냐, 규준이냐, 준거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측정 내용에 따라서 인지적 검사냐, 정서적 검사냐 했었고, 네 번째가 뭐냐면 검사 장면에 따라서 축소 상황 검사냐, 모의 장면 검사냐, 경쟁 장면 검사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최대 수행 검사, 다른 말로 하면 얘는 극대 수행 검사겠죠. 이 수행 검사는 바로 측정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측정 내용에 따라서 심리검사 분류 전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뭐냐? 인지적 검사. 인지적 검사는 다른 말로 어떤 검사냐? 성능 검사다. 또 다른 말로 어떤 검사냐? 극대 수행 검사다. 이렇게 했어요. 극대 수행이니까 최대 수행이겠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정서적 검사 있는데, 정서적 검사는 성향 검사다. 성향 검사다. 이렇게 했었고, 다른 말로 하면 습관적 수행 검사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 일단 딱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다시 인지적 검사는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죠. 인지적 검사는 지능 검사냐, 적성 검사냐, 성취도 검사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취도 검사냐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적성 검사와 성취도 검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적성과 성취도 검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똑같은 인지적 검사인데, 적성 검사라는 거는 그냥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것이죠. 적성 검사는 전반적인 학습에 대해서 다루는 게 적성 검사고, 전반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 다루는 게 적성 검사고, 성취도 검사는 교과 과정에 대해 국한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검사 실시의 목적이다. 그래서 전체 이 숲을, 그래서 이제 책들을 이론을 본다는 것인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놓으면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충분히 정리해낼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정답 3번. 30번. 진로 발달 이론가 있었죠? 수퍼, 긴즈버그,
타이드만과 오하라 그리고 거트프레드스는 있었어요. 여기 한 사람 딱 있네요. 슈퍼. 정답 나왔죠? 31번. 직무 분석 결과의 용도. 직무 분석한 결과의 용도. 주관식에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6가지만 딱 알면 되겠죠? 첫 번째, 모집 및 선발. 모집 및 선발. 이런 거 했었죠. 모집 및 선발.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배치 및 경력 개발. 배치 및 경력 개발.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모집 및 선발, 배치 및 경력 개발. 세 번째, 2번에 나와 있네요. 교육 및 훈련.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직무 수행 평가. 직무 수행 평가. 직무 수행 평가 및 인사 평가. 인사 선발도 있네 여기. 인사 평가. 그 다음에 직무 평가의 기초 자료. 4번에 나와 있죠? 직무 평가의 기초 자료. 직무 평가의 기초 자료. 이렇게 나오고. 6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재설계 및 작업 환경 개선. 너무 길면은 그냥 직무 분류 이거 쓰셔도 되고, 직무 분류 이렇게 쓰셔도 되고, 6개 정도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나머지 다만 동료 다면 평가는 아니죠. 32번. 로의 욕구를 제시한 직업군. 로가 제시한 직업군 8가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서비, 단기, 옥과의 일, 서비, 단기, 옥과의 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옥의 활동직, 과학직, 예술직, 일반 문화직 이렇게 했다. 1번에 사업직이에요. 사업직. 사업직이 대인관계 중요하죠. 하지만 타인을 도와주는 건 아니죠. 타인을 도와주는 거는 서비스직이에요. 사업직은, 즉 다시 말해서 이 비즈니스직은 대인관계 중요하지만 1대1 만남을 통해서 1대1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야. 설득. 상대방을 설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직은 대인관계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물을 다루는데 관심을 둔다. 하고 기술직은 이렇게도 써요.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이다.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이며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이며 사물을 다루는데 관심을 둔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 내킨 대로 쓰시면 돼요. 서비스직 정답이겠네요. 사람의 욕구와 복지에 관련된 직업으로서 봉사하는 직업군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단체직은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의 질 아니죠. 단체직이라는 거는 사업, 제조업, 행정에 종사하는 직이며 기업의 조직과 효율적 기능에 관련된 직이다. 이렇게 사업, 제조업, 행정 등 기업의 조직과 효율적 기능에 관련된 직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질은 굉장히 좀 형식화되어 있다. 형식화되어 있다. 주관식으로도 나온 바가 있었으니까 주관식 쓰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33번.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어려운 상식이죠. 직장은 일하는데 인사고과 프로그램 뭔 개망나니 같은 소리예요. 34번. 연구자 검사를 요인 분석 나왔잖아요. 요인 분석하면 구성타당도에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요인 분석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다 딱 짚고 가면 돼요. 이미 내용들은 설명 많이 했어요. 35번.
진로 문제 해결 과정.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는 이거 카스베. 진로 문제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어때? 배 가스 이빠이. 가스배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가스 찬 배. 진로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가스배. 배 가스 이빠이 찼어. 이빠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외세거니까 엄청 찼다. C는 communication. A는 analysis, 분석이 있죠. 종합은 synthesis,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뭐야? 이 승격 엘리베이션이라는 게 뭐야? 이거 E는요, 이 B는 valuing이에요, valuing. valuing, valuing이고, 가치부여, 가치평가, 이런 거죠. 가치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E는요, 여기 나와 있는 E는 execution이에요. execution.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는 이거 execution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발음은 없어요. execution 해서 요거는 집행이나 실행을 얘기한다. 집행 또는 실행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이요. 그 사실은 이 가스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과정을 설명해 봐야 되는데 시간상 일단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일단 넘어갈게요. 36번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죠. 유한학과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부모 특성 아니다. 37번 로키스터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 4가지 성격 양식. 로키스터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나오는 양식은 성격 양식과 적응 방식이 있는데 성격 양식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민영리지예요. 이거 20년에도 주관식에 나왔었어요. 민영리지. 민첩성은 무엇이냐?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 간단하게 쓰면 돼.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한다. 역량은 작업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작업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끝이에요. 간단해요. 민영리지. 그럼 적응 방식은 무엇이 있느냐? 성격 양식과 적응 방식이 있는데 적응 방식에는 윤근적반 했었어요. 적응 방식 차원의 4가지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이 적응 방식 측면에 대한 서술이 2019년에 나온다고 했었죠. 이거 다음에 나오면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쫓겨서 제가 민영리지만 했어요. 3번에 친화성이라는 건 없죠. 38번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 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규준에 대해서 3가지 했었죠. 주관식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백분위 점수, 그 다음에 표준 점수, 표준 등급. 백분위 점수는 뭐냐면 한번 설명했어요. 원점수의 분포에서 100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점수들을 분포하여 변환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원점수의 분포에서 100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점수들을 분포하여 변환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이게 백분위 점수야. 표준 점수는 원점수를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단위를 사용하여 분포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한번 원점수를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단위를 사용하여 분포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준 등급은 원점수를 비율에 따라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간에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다시 한번 원점수를 비율에 따라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간에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이게 2차 시험에서 수차례 나왔으니까 이 세 개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39번 홀랜드 인성 이론에서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인성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때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뭐냐? 일치성이에요. 일관성은 했었죠? 어떤 유형의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유형의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변별성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특정 유형과 매우 유사한 반면 다른 유형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어떤 사람은 특정 유형과 매우 유사한 반면 다른 유형과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체성은 개인의 성격은 그의 목표, 흥미, 재능에 의해 명확해진다. 개인의 성격은 그의 목표, 흥미, 재능에 의해 명확해진다.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일변, 일정계라고 했어요. 일관성, 변별성, 일치성, 정체성, 계측성이다. 이렇게 해서 계측성은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그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다시 한번 육각형 모델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그 이론적 관계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유형들 간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관계는 작아진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었어요. 40번 검사의 신뢰도 중 하나인 크롬바흐 알파가 크다는 거. 크롬바흐 알파 계수라는 거는 문항 내 적합 추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죠. 문항 내 적합 추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문항 내 적합 추도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내적 일관성이라고도 하죠. 내적 일관성에 대한 거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크다라는 거는 검사 문항들이 동질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항 내 적합치도 26도 주관식에 나왔다고 했었죠. 문항을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다시 한번 문항 내 적합치도가 뭐냐면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을 각각의 독립적 또는 별개의 검사를 취급하여 문항들 간의 일관성, 합치성을 신뢰도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크다는 거는 검사의 문항들이 동질적이다. 이런 걸 나타낸다. 1번 정답이고 강의 들으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